인사드리고 설명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윤수입니다. 저 프린트 들어가 있을 텐데요. 칼라로 된 게 있고 흑백으로 된 게 있어요. 저 흑백으로 된 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여름방학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저를 처음 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하시는 진짜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중4 여름방학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을 처음 보고 학부모님도 저를 처음 보는 거니까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윤수 강사고요. 그리고 퍼듀대학교 화학과 졸업했습니다. 현재 이 수지강원에서 2020년부터 통합과학과 화학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개인 강사 중에서는 수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도 통합과학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치, 일산, 영통, 이강원에서 2020년부터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찍은 프로필 사진인데요. 잘 나왔나 모르겠네요. 일단 어떻게 설명회가 진행이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통합과학 설명, 분석, 그리고 수지에서 통합과학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화학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과학을 선행을 시켜야 될지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아직 고등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분석을 완전 딥하게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제나 매해 학교 분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좀 심층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어디 학교가 어렵게 나오고 어느 학교가 어떤 뭐 과학이 어렵게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과학 굉장히 엄청 핫해진 과목이죠. 2018년도에 신설이 되기는 했는데요. 우리 작년부터 이제 현 고2가 되겠죠. 현 고2부터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뭐 흔히 아시는 뭐 화원, 물원, 뭐 화원, 물투, 화투 이런 원투 과목이 없어졌죠. 그리고 그 부분들은 다 내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학년 내신 과목이 아니라 우리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고3 때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기초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 기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고3 수능에서 이제 완전 진검승부를 하게 될 테니까요. 물화, 생지 이 네 가지를 다 공부하게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은 물리와 화학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실제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4번의 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매 시험마다 물리와 화학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게 되는 거고요. 제가 목차 말씀드리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뭐 대치에서 숙명여고라든지 휘문고라든지 혹은 뭐 일산에서 유명한 운정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다 제가 내신 지도를 했었는데 수지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지금 수지고라든지 홍천고 이 두 학교는 제가 가르쳐본 학교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홍천고와 수지고 당장 그저께 통합과학 시험을 봤습니다. 제 예상으로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1컷도 그랬고요. 홍천고 같은 경우는 1컷이 83점 나왔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굉장히 그 정도면요. 수지고 같은 경우는 워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더라도 1컷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요. 91점 정도가 1학기 중간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사실 타 학교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절대로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신봉고라든지 풍덕고, 성북고, 현안고 제가 다 반별로 지금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나 올해 신봉고 같은 경우는 약간 학교 선생님이 정말 작정하고 시험 문제를 내셔가지고 이게 과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꼬아서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들의 좀 난이도라든지 1것은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어려운 것들 다 어디서 나오냐? 심화과학, 바로 선택과학에서 나옵니다. 우리 2학년 과학 얘기하는 거겠죠. 2학년 과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물리와 화학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화학이,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우리 물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바로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린트가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밑줄을 쳐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각 시험별 킬러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합과학 1 바로 1학기 때 공부하게 되는 진도입니다. 지금 과학의 기초, 물질학 규칙성 이 두 가지 중단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되고요. 이때 배우는 것은 바로 화학의 기초입니다. 원소가 무엇인지, 그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화학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특성을 배운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 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화학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홍천고가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뒤에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홍천고 같은 경우는 고3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홍천고 친구들한테는 미리미리 화학을 제발 좀 해. 중3 때부터 해. 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고3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내신 때부터 제가 내신 수업은 한 시험당 7주간, 8주간 준비를 하는데요. 그 안에 대비를 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이해를 하더라도 결국엔 실전에서 빨리 푸는 게 돼야 되는데 그건 미리미리 안 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고에 만약에 진학을 희망한다 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이라면은 우리 화학을 조금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는데요.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총 3가지 과학에 대해 공부합니다. 지구, 역학 시스템, 물리, 그리고 생명. 당연히 물리가 제일 어렵겠죠. 수지고 같은 경우가 바로 물리고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지고 물리에서 결국에는 1등급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3 정도의 물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지고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물리를 미리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타 학교들, 홍천고라든지 신봉고, 풍덕고 이런 학교들 당연히 물리 중요하지만 요새 트렌드가 좀 더 생명이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 같은 부분도 이 부분에서 좀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통합과학 여름방학 때 중3 수업 4주 동안 공부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 화학의 기초. 이거 2주간 공부할 거예요. 제가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한정된 시간 동안 물화생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전 언제나 화학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화학의 기초 1학기 중간고사 범위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뭔가 화학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지구, 역학,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이 생명이라든지 지구 안에 다 화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은 다 연계가 돼요. 이때 기초를 잘 공부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화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학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에는 여름방학 때 바로 역학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역학을 제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새롭게 이제 제 신입생들한테 가르쳐 보면은 미리미리 안 한 친구들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무리 제 수업을 잘하고 문제를 많이 풀린다고 해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겠죠. 7주라든지 8주라든지 이런 내신 수업 때 진행을 하면요. 근데 우리 미리미리 중3 때 이런 부분 공부해 놓으면은 훨씬 더 나중에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두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집중하게 될 목차는 이 두 부분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2학기 때 공부한 내용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 변화와 다양성, 2학기 기말고사는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사회. 사실 이 마지막 단원 그리고 앞에서 이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단원입니다. 근데 어려운 단원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수행평가라든지 암기로 커버가 되는 단원인데요. 우리 원래 있었던 이 변화의 다양성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될 텐데요. 2학기 중간고사의 킬러 단원은 화학의 변화입니다. 우리 화학의 변화에서는 2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중화 반응, 두 번째 산화환원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화학 강의를 할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웠었던 이 화학의 기초가 있었죠. 이 화학의 기초를 이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느낌 오시죠? 화학의 기초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절대로 이 뒷단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 물리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지가 않아요.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던 역학이 2학기 때 다시 등장하느냐? 등장 안 해요. 그냥 그때만 그 한 시기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초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화학과 기초는 약간 난이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한 3단계가 올라가요. 왜냐? 여기서 배우는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이 원래 화원에서 킬러 문제였습니다. 킬러 단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킬러 문제들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천고 같은 경우는 고3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게 바로 요 단원입니다. 요 단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신 기간 동안에만 준비해서는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선행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약간 입시 시장계에서 과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학년 과학이 개정이 올해부터 됐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됐는데 저도 올해 화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2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정이 되면서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워진 게 난이도가 변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줄었어요. 양은 똑같은데 할 수 있는 시간이 반절로 줄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떤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저희 애가 뭐 화학을 한 바퀴 돌렸어요. 통합과학을 한 바퀴 돌렸어요. 제가 그 한 바퀴 돌렸단 말을 되게 사실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선행을 해본 친구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고 진단평가를 해보면은 과학을 제대로 선행한 친구가 10명에서 1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그 시간에 그냥 수학하고 영어 하지 왜 선행을 했니?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약간 판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선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2 친구들이 시험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더라도 그 문제풀이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어느 정도는 쩍쩍쩍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미리미리 선행을 안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중3 친구들을 2학년 과학을 선행하지 말라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원래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요.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화학의 변화 너무나도 어렵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홍천고, 수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타 학교들 뭐 신분고, 풍덕고, 성북고, 현안고 다들 요새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바로 물리, 전기를 공부하게 되고요. 당연히 수지고 어렵게 나오겠죠. 물리니까요. 그리고 뭐 풍덕고라든지 풍덕고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물리 1에서 우리 수능 문제와 연관지어서 참고되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통합과학 1학년 뭐 그냥 뭐 완자 풀고 기출픽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큰 코 다칠 생각이세요. 실제로 해보면은 기출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풀이 필요한 부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고등학교 과학이 이제 입시에서 어느 정도의 성패를 가를 만한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학교 난이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투탑이죠. 홍천고와 수지고 이 두 학교가 약간 다른 학교들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수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홍천고를 그냥 피하는 경향성이 요새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고 피해가지고 성북고 가고 홍천고 피해가지고 풍덕고 가고 그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막 성북고 이런 학교가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편이기도 합니다.
홍천고 지금 초고 난이도 화학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화학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지고 같은 경우는 물리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지고에서 화학이 가장 어렵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풍덕고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문과학교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풍덕고가 과학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 부분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봉고가 사실은 난이도가 서원고와 함께 약간 중정도였어요. 근데 중상이라고 넣어놨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신봉고 문제를 봤거든요. 오늘 시험 봐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상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들이 체감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만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상이 아니라 상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복고 난이도는 중상. 근데 애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애들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하나만 틀려도 지금 1등급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복고가 지금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과학 100점이 17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급 맞기가 정말 하나 틀려도 중간하고 섞으면 합치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중간 기말에 하나 틀린 친구가 총 다 해서 하나 틀린 친구가 1등급 맞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과학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의 그런 수준이 높아진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암고는 그래도 제가 가르치는 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낮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이런 낮은 학교들 정말 하나라도 틀리면 1등은 못 맞습니다.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원고는 제일 쉬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망을 하는 학교가 여기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그냥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과학을 너무 못한다. 지금 중학교 과학이 사실 저는 고등학교 과학과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가 진짜 과학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수지고와 홍천고는 쓰지 마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제가 내신과 수능 문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였고요. 재작년 문제였어요. 그리고 고2 화원 3모였습니다. 사실 두 문제 중에 더 어려운 것은 홍천고가 훨씬 어렵습니다. 2학년 3모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 얘가 훨씬 어려운 이건 고3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내신 기간에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겨울이라든지 여름 때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1학기 기말고사 저희 홍천고반이 한 35명 정도 들어요. 제 수업만. 근데 전교에서 이번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나온 편인데 100점 나온 친구가 저희 반에서 2명 나왔습니다. 90점 맞기도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1컷 아마 한 80점 초반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친구 다 겨울방학 때부터 제 수업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지고 문제였습니다. 수지고 문제였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나온 화학 문제였습니다. 우리 화학이 사실 이런 문제들 정말 대비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거 사실은 시간을 막 한 2시간 주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중요한 것은 5분 내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씩. 그 5분 내에 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수지고 같은 경우도 아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수지고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카이스트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카이스트 약간 특별 전형으로 바로 입학을 한 수지에서 최초 사례였습니다. 그 친구도 3학기 동안 1년 반 동안 제 수업을 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신봉고 문제였네요. 신봉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수능 물리 1 문제였습니다. 뭐 그림만 보더라도 아예 똑같죠. 사실상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똑같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수능 모의고사 통합과학에서 다 나온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지만 통합과학은 이제 1년 단위의 과목이 아닙니다. 3학년 때 수능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제 수업 속에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3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학년 화학 수업도 중3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원래는 못 듣게 했었는데요. 중3도 이제 2학년 화학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통합과학에서 물리와 화학 1학기 분량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3만을 대상을 하는 완전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베이스 있죠?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될 거예요. 우리 약간 공부했다라고 본인이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완자함 봤는데요. 뭐 인강함 봤는데요. 저 수업 뭐 중2 때 통합과학 공부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공부 안 했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철저한 제 수업 스타일로 기본 개념부터 공부를 시킬 거고요. 매주 과제는 80에서 100문제 정도 사이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한 2-3시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철저하게 과제 관리 들어가고요. 안 하면은 남겨가지고 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겨서도 다 못했다 하면은 제가 클리닉 때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킬 겁니다.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주 저녁 시간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뭐 사정상 조교쌤들, 클리닉 조교쌤들이 봐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제가 의심병이 왔나 봐요. 저는 조교쌤들을 믿질 않아가지고 제가 다 1대1로 봐주고 있습니다. 다 제가 그냥 앞에 앉아 있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뭐 시험지를 배부를 한다든지 과제 안 했으면 과제 한 거 저한테 제 앞에서 문제 풀이를 한다든지 혹은 질문이 있다라면은 앞으로 가져와가지고 질문을 제가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1대1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학원 2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테스트 진행이 되고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우리 중3 친구들은 지금 당장 객관식 많이 푸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잡아야 되는 것은 완전 베이스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를 잘 잡기 위해서 다 서술형으로 우리 테스트는 진행을 할 겁니다.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다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다 오답 체크해 줄 거고요. 다 수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트라인보다 낮으면은 남아가지고 제시험 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주 수시지역 해당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카톡방 제가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대면으로 못할 수도 있겠죠. 뭐 선생님 저 약간 부끄러워요, 내성적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카톡방 개설을 해서 언제나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저가 만든 당연히 수지지역을 위한 특별 교재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과제라든지 테스트 보시면은 다 서술형으로 본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 노트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관리 문자,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몇 점인지 다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질문, 이 친구는 홍천고 전교 1등 친구였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질문했죠. 이 정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열정을 다 이해해서 바로 새벽 3시에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추가 보강 영상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당연히 100점 제 친구들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는 그런 강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말씀드리면요. 1주차, 2주차 때는 화학 하게 되고요. 3, 4 때는 물리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반이고요. 총 4주간 제 특별 교재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과학 추천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통합과학 킬러 단원 혹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물리, 화학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때 여름방학 때 4주 동안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름방학도 여름방학인데 중3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방학 때는 2학년 거는 안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겨울방학 때는 통합과학 하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제 수업 같은 경우도 12주, 10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 수업에서 지금 1등을 맡고 있는 친구들, 100점 받는 친구들 다 제 수업을 겨울방학 때부터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2학년 과학보다는 우리 당장 이제 앞에서
공부를 하게 될 통합과학 전 범위를 공부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기 중에는 통합과학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여름방학 때 고1 친구들 선택 과목 킬러 단원 공부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고1 여름방학 때는 이제 2학년 때 공부할 킬러 단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겨울방학 때는 이제 선택과학 전 범위를 공부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너무 뒤처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는 킬러 단원, 겨울방학 때는 전범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죠. 그거 찍으시면은 저하고 이제 카톡 상담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부분이 있거나 혹은 자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진학 상담 같은 경우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서원고 지하여하고는 수지 지역 모든 학교를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특징도 당연히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끝나고 남아서 잠깐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대면으로 상담 원하시면은 저한테 상담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